1975년 4월 9일 새벽 8명의 사형수들에게 형이 집행됐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20시간도 채 안 된 시간이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의 사건 주모자들이 처형되던 이날을 국제법률가협회는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명명했다. 현장에 있어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집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마음이지.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형 집행 이틀 뒤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검은 두건을 쓰고 밧줄을 목에 건 채 시위를 벌였다.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죽음에 침묵한 미국에 대한 항의였다. 우리는 8명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건을 만들어 머리에 쓰고 교수형에 쓰이는 밧줄을 목에 걸어 교수형 당하는 장면을 재현을 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후에서 조용히 외교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는 검은 두건뿐만 아니라 커다란 플래카드도 만들어 갔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용한 외교의 결과입니까? 국내 언론이 침묵하는 동안 인혁당 관련 사형수들의 구명운동을 했던 푸른 눈의 투사들. 그들에게 1975년 4월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유신 체제가 절정에 이른 1974년과 75년은 공포의 병영국가로 표현되곤 합니다. 인간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고 특히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8명의 목숨을 하루아침에 앗아간 인혁당 사건은 이 시기를 상징하는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혁당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제대로 평가된 적은 없는 외국인 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언론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절 인혁당 관련 시위가 외신에 보도될 때마다 신호트 신부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었다. Why was this demonstration staged on the eve of President Ford's visit to Korea? I didn't pick anything. That's a good question. I heard they were on their way to the United States Embassy. And I got in a taxi and went over and followed them over. 포드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인혁당 관련자 부인들과 함께 시위 중이었다. 종로 3가였습니다. 기독교 회관 쪽으로 가는 시위 여성들을 경찰들이 제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지요. 그때 찍힌 사진을 보면 저는 몸을 수그린 채 대머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네가 꼿꼿하게 서 있지 못해 안타깝다고 쓰셨더군요. 경찰 5명이 매달려 있는데 어떻게 꼿꼿하게 서 있겠습니까?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슬퍼 보입니다. 그는 시위의 선두에 서서 진압경찰과 격렬한 몸싸움도 마다 않던 투사였다. 신호트 신부의 시위 장면은 한국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외신의 주요 이슈가 되곤 했다. 신호트 신부는 인천의 작은 섬 영종도 성당의 주임 신부였다. 1964년 한국에 온 뒤
가난했지만 소박한 신도들과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삼선 개헌으로 장기 집권 야욕을 드러낸 박정희는 1972년 10월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유신헌법을 확정했다. 그러나 난공불락으로 보이던 유신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주인사들의 개헌 서명 지지운동이 확산됐고 서울대 물리대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대학생들은 1974년 신학기가 되자마자 민청학년의 이름으로 유신헌법 철폐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4월 3일 밤 10시를 기해 학원사 대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했습니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년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극단의 조치였다. 반국가적 불순분자들을 도대체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1974년 1월에 저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4월에 긴급조치 제4호가 선포되었고 정부를 비판한 모든 학생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로 걱정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친구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닐 도어티는 CIA를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말하길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이 조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뭔가 조작될 것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정부는 기독교계나 학생들 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을 포함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비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 사건을 짜맞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민청학년 관련자들의 검거가 본격화되면서 학생 시위와 관련된 모종의 음모설이 퍼져나갔다. 대구의 각 학생들이 많이 불똥은 엉뚱한 곳까지 튀었다.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뒤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집을 나선 이영규 씨의 남편 하재환 씨는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집에서 아기를 재운다고 있는데 모욕 간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그 당시 옛날에는 그 식모라 그랬죠. 요즘은 도움이라 그러고 식모가 있었는데 아기 재우니까 아마 아주머니한테 말하지 마라 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며칠 소식이 없었다고요. 없었는데 이제 형사가 찾아왔어. 대구에 사는 도예종 씨 역시 외출해서 돌아오던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물을 게 있으니까 잠깐만 나갔다 오면 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하루 있고 이틀 있고 예. 살 돼도 집에 안 들어오시잖아요. 4월 25일 그리고 며칠 뒤 사라진 남편들의 이름이 중앙정보부가 발표하는 민청학년 사건 전모에서 흘러나왔다.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의 정부 전복과 국가 별난 기도 사건 배후에는 과거 03개 불순단체인 인민혁명당 조직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인혁당이 공산계열의 노농정권 수립을 목적으로 민청학년을 배후에서 조종, 폭력혁명으로 유신정권을 전복하려 했다고 발표했다.